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WSJI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실제로 만들어서 브라우저가 요청하고 그 결과를 응답받는 것까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듭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두 개의 인자를 받죠. 하나는 엔바이론을 받고 다른 하나는 스타트 리스폰스를 받습니다.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에 많이 설명해드렸지만 엔바이론 같은 경우는 운영체제의 환경 변수, 그리고 WSJI의 환경 변수, 그리고 CGI 시절로부터 내려왔던 환경 변수들이 모두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리스폰스는 브라우저에게 응답을 해주기 위해서 사용됐던 대표적인 함수이죠. 이 엔바이론에 있는 값들을 우리가 모두 받아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서 넘겨줄 텐데 왜 엔바이론을 바로 넘겨주지 않고 문자열로 만드느냐? 기본적으로 엔바이론에 있는 값들은 파이썬 딕셔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딕셔너리는 브라우저에게 바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문자열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리스폰스 바디에 그 값들을 모두 담아 놓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은 리스트 컴프레hension입니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사용해서 엔바이론에 있는 값들을 모두 하나의 키와 값으로 구성해서 문자열로 만들어서 여기에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키와 값이 하나의 문자열로 통합이 돼서 리스트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운영체제마다 몇 개의 환경 변수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환경 변수가 다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들어간 환경 변수들은 실제로 리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계획 문자로 합쳐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냐면 모든 WSJI 어플리케이션은 응답 결과를 바이트 문자열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리스폰스 바디는 바이트 문자열이 아니라 그냥 일반 파이썬 문자열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바이트 문자열로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걸 바꿔주기 위해서 네 번째 줄에 한 번 더 리스폰스 바디의 값을 엎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준비가 끝났고요. 실제로 이 시점 이후부터는 브라우저에게 던져줄 상태값 그리고 헤더 값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상태값은 상태 코드가 들어오고 그 상태 코드에 대한 문자열이 그 다음으로 들어옵니다. 보통 상태 코드가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상태 코드의 값에 따라서 상태 코드에 이러한 문자열이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응답할 헤더의 목록들을 쭉 써주시면 되는데 이 헤더는 리스트에 담아 놓습니다. 이 리스트에 담아 놓는데 이 리스트에는 헤더가 하나씩 들어오면 되는데 이 헤더에는 항상 뭘로 작성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네, 튜플로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튜플을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모든 응답에 대한 헤더들은 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더의 이름, 두 번째는 헤더의 값입니다. 그래서 헤더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고 두 번째 튜플의 값으로 헤더에 대한 값을 적어 놓습니다. 이건 응답에 대한 헤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길이를 적어 놓습니다. 컨텐츠 길이에 대한 헤더는 컨텐츠 -랭스라고 하는 헤더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지금 말씀드릴 텐데 모든 HTTP 헤더들은 항상 문자열로만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숫자를 적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적어주시면 안됩니다. 이 렌은 기본적으로 숫자를 반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건 안되고, 이것도 문자열로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스트링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문자열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준비가 완료가 됐으면 이제 스타트 리스폰스 함수를 호출해서 브라우저에게 응답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면 브라우저에게 데이터가 응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205K 처리가 정상적으로 됐고, 응답할 헤더들을 다 던져줬고, 마지막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은 리스폰스 바디라고 하는 이 응답할 문자열을 리스트에 담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어플리케이션 함수의 작성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은 실제로 브라우저가 호출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파이참 내부에서, ID 내부에서 실행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만들어진 WSGI 서버에 던져주면 되는데, 아직 우리가 WSGI 서버를 사용하진 않을 거고요. 잘 만들어진 거 사용하진 않을 거고, 파이썬에서 실제 WSGI에 대한 구현체, 간단한 구현체가 있는데 그 구현체를 여기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내부에는 항상 WSGI REF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패키지 밑에 보면 심플 서버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 이 모듈 안에는 make 서버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make 서버를 통해서 우리가 서버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총 3개의 인자를 받으면 되는데, 첫 번째 인자는 이 서버가 어느 호스트에 바인딩 돼서 동작할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로컬 컴퓨터에서 돌리고 끝날 거기 때문에 이게 로컬 호스트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WSGI 서버가 몇 번 포트에서 대기하고 있을지를 적어줍니다. 805 하나를 쓸 건데, 왜 805 하나를 쓰냐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1번부터 1024번까지는 시스템의 최고 권위를 가지는 사용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25번부터는 일반 사용자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805 하나라는 포트를 사용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WSGI 어플리케이션을 띄울 건지, 동작시킬 건지 여기에 그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은 함수의 이름 또는 클래스의 이름입니다. 앞에서 만들었던 건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어플리케이션을 여기에 이렇게 써줍니다. 이걸로 서버 객체는 다 만들었고, 이제 이 서버 객체를 통해서 실제 동작을 시작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메서드가 있지만 우리가 사용할 메서드는 이 첫 번째 줄에 있는 handle request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자, 프로그램 작성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는 않았죠? 네, 이제 이 핸들 리퀘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실제 프로그램 동작을 살펴볼 텐데요. 핸들 리퀘스트는 브라우저가 한번 요청하면 그 결과를 주고 그냥 프로그램이 죽어버리는 형태의 메서드입니다. WSGI 프로그램이 종료합니다. 제가 죽는다는 표현을 써서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만들었으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됐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텐데 이렇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야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를 하나 띄워놓습니다. 이렇게, 자, 브라우저 하나 띄워준 상태에서 접속을 해봅니다. http://localhost 8051 네, 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제가 되게 큰 화면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URL이 보이지는 않을 텐데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출력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패스라든가 뭐 PS1 같은 이러한 그 환경 변수들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WS자의 전용 환경 변수, 그리고 HTTP로 시작하는 환경 변수, 이런 것들도 이 안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커서를 이렇게 내려봅니다. 스크롤 내려보면 네, 이 과정에서 보이시죠? 스크립트 네임이 있고 패스 인포 있고 쿼리 스트링 없지만 쿼리 스트링에 대한 것도 있고 HTTP로 시작하는 여러가지 환경 변수들도 존재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여러분의 컴퓨터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WS자의 전용 환경 변수들도 보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다 받았고, 이제 서버를 켠 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한번 요청을 했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WS자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WS자의 서버, 사용했던 WS 서버는 몇 가지의 로그 정보를 남겨주는데, 그 로그에 대해선 추후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그때 보고요. 우선적으로는 요 정도만 봅니다. get 방식으로 /URL을 호출했고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면서 그 버전은 1.1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답 코드는 200이다. 이런 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WS자의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만들었고 동작시키는 것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